엄마의 남자가 다른 여자와 조리원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저녁 햇살이 병원 창문에 비쳐 붉게 번지던 순간 강마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조리원 정문을 나섰다. 하루 종일 신생아 울음소리와 보호자들의 걱정이 뒤섞인 공간에서 버티느라 온몸이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 피로가 단숨에 날아갈 만큼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홍 사장. 엄마 주시라의 새로운 남자. 언제나 양복에 말쑥한 미소를 짓던 그가 지금은 신생아실 앞에서 한 여자의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올리고 있었다. 마리는 그 장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흔들려 미지근한 액체가 손등으로 흘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그의 입꼬리에 맺힌 미소가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막 출산을 마친 산모였다. 가운 위로 조리원 명찰이 달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 홍 사장은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우리 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 말에 산모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마리는 숨을 죽였다. 휴대폰을 꺼내들어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렌즈 안에 잡힌 홍 사장의 눈빛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익숙했다. 그 미소로 지금은 엄마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있을 테니까.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굳었다. 엄마, 또 속고 있는 거야? 귓가엔 아직 홍 사장의 웃음소리가 생생히 맴돌았다.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내가 지켜볼 거야. 더는 당하지 않게.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주시라는 카페 창가에서 달콤한 생크림 케이크를 잘라내며 웃고 있었다. 홍 사장님,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단 건 행복할 때만 먹으라고. 홍 사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등을 감쌌다. 그럼 많이 드세요. 앞으로 행복할 날이 많을 테니까. 그 말에 시라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지만 그 뒤편에서 마리의 휴대폰 카메라에는 이미 그 행복의 균열이 담기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조리원 내부 CCTV와 예약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창이 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홍 사장의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창이 뜨는 순간 마리는 숨을 삼켰다. 홍상호 보호자 등록 산모 정은지 31세.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창문 밖으론 어둑한 밤이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막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찬 눈빛은 단단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엄마. 마리야, 오늘 조리원 퇴근했지? 홍 사장님이 데리러 간다더라. 너무 든든하지? 그 한마디에 마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내가 갈게. 그 사람 말고. 주시라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왜 나한텐 너무 잘해주는데? 그래서 더 불안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달콤함 뒤엔 늘 독이 숨는다. 그날 밤 마리는 방 안불을 끄지 못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 위로 조리원 복도에서 다정히 웃던 홍 사장의 영상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모니터 위를 훑었다. 아빠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출근했다. 전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홍 사장의 정체를 파헤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고 머릿속은 온통 증거라는 단어로 뒤덮였다. 하지만 출근하자마자 마리를 덮친 건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다. 병원 전체가 어딘가 술렁이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수군거림, 의국 복도에선 낮게 섞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풍주 과장님, 또 회의실에서 진 과장이랑 붙었대. 수선의 말에 마리는 고개를 들었다. 붙었다니 무슨 일인데? 리베이트 건이래. 진 과장 쪽에서 납품업체랑 무슨 거래가 있었다나 봐. 수선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엔 이건 큰일이다라는 불안이 엿보였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마리는 숨이 막힐 만큼 팽팽한 공기를 느꼈다. 이풍주는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쾅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약품 오더가 바뀐 시점, 그리고 담당자의 결제 흔적. 모두 진 과장님 결제 라인에서 시작됐어요. 진기식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풍주, 넌 언제부터 나를 감사실 직원처럼 감시했지? 환자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영역이 아니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죠. 짧고 단호한 말에 회의실 안 공기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진기식은 천천히 의자를 밀치고 일어섰다. 그의 넥타이 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만해. 이건 병원 명예의 문제야. 그리고 내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지. 명예요? 풍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환자보다 명예가 먼저입니까? 돈 때문에, 리베이트 때문에 처방이 바뀌면 그건 범죄입니다. 그 순간 진기식의 눈빛이 번뜩였다. 말 조심해.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싫으면. 그리고는 순식간에 풍주의 가운깃을 움켜잡았다. 회의실 한쪽에서 비서가 놀라 비명을 질렀고 의사 몇 명이 달려와 그들을 떼어놓았다. 멱살까지 잡고 협박입니까? 풍주는 목을 추스르며 말했다. 협박? 아니, 경고야. 넌 지금 위험한 선을 넘고 있어. 진기식의 낮은 목소리는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풍주는 가운을 정리하며 눈을 마주쳤다. 그 선 당신이 이미 넘었잖아요. 회의가 끝난 후 병원장은 언경을 따로 불렀다. 이 일 기사 한 줄이라도 세면 병원 이미지 끝장이야. 풍주를 조용히 좀 시켜. 언경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역시 오라버니는 여전히 고집불통이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그녀의 눈빛엔 얄밉게도 즐거움이 비쳤다. 풍주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보는 건 늘 짜릿했다. 그 시각 의국 복도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풍주 과장님이 진 과장님 멱살 잡혔대. 헐, 병원장님이 난리라던데. 마리는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떨궜다. 풍주와 진기식 사이의 싸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병원 뭔가 이상해. 누가 진짜인 거지? 점심 무렵 풍주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시의 회색빛 바람이 가운 자락을 휘날렸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리베이트 관련 증거, 거래 내역, 내부 승인 기록이 담긴 봉투였다. 그의 눈빛은 굳세었지만 어딘가 피로에 젖어 있었다. 선배. 뒤에서 들린 목소리 말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의실에서 봤어요. 진 과장님이 너무 심했어요. 풍주는 담담히 웃었다. 괜찮아. 진실이 불편하면 화를 내게 돼 있거든. 그럼 선배는 계속 그걸 파보실 거예요? 풍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이 병원에서 환자를 먼저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의 목소리엔 단호함이 스며 있었고 마리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병동 아래로 햇빛이 비쳤다. 풍주는 천천히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날을 기다리기보다 앞당길 겁니다. 그의 말은 바람을 가르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저녁 햇살이 병원 운동장 위로 기울고 있었다. 농구공이 바닥을 튀길 때마다 공기 속의 긴장도 조금씩 풀려나갔다. 이풍주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웃었다. 폼은 여전하네. 예전엔 나보다 슛이 좋았잖아. 이강세는 공을 가볍게 돌리며 미소를 지었다. 형이 일부러 져줬잖아요. 나 그때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풍주는 코웃음을 치며 말한다.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네가 즐기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 말에 강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형, 요즘은 그냥 살아내는 중이야. 짧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풍주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툭 쳤다. 살아내는 것도 잘 사는 거야. 마음 복잡할 땐 몸부터 움직여. 그래야 생각이 줄어든다. 그 한마디에 강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굳이 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같은 피, 같은 상처, 같은 상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은 서로의 말이 닿지 않아도 느껴졌다. 농구공이 멀리 굴러가고 그 뒤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강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석양빛이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형,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풍주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날 밤 병원 복도. 당직 교대 중이던 마리는 의무 기록을 들고 급히 돌아서다 강세와 마주쳤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다. 둘 다 동시에 손을 뻗다가 손끝이 닿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다 숨을 멈췄다. 아, 미안. 내가 급했어. 마리가 허둥지둥 서류를 주워들며 말했다. 괜찮아요. 강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의 눈엔 여전히 걱정과 그리움이 얽혀 있었다. 마리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환자 차트 놓치면 큰일 나니까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뒤에서 강세가 천천히 말했다. 마리, 요즘 많이 힘들죠?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힘든 거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해야 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강세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가슴 속엔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복도 끝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마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강세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시각 강세는 의국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해야 해요. 마리가 한 말을 그대로 메모장에 적고 그 아래에 작은 문장을 덧붙였다. 그래도 난 너한테 집중하고 싶어. 형 풍주가 복도로 지나가며 그를 힐끗 바라봤다. 또 그의 생각하지? 강세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형, 나 그냥 궁금해서요. 마리는 늘 혼자 버티잖아요. 그게 대단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풍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녀가 벽을 쌓은 건 무너질까 봐야. 누군가 그 벽을 부수려면 다칠 각오부터 해야 돼. 그럼 형은 다친 적 있어요? 풍주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의사도 상처는 남지. 근데 덮어두면 덧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강세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마리의 이름 옆에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오늘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마리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끝에 붙은 이모티콘 하나가 그의 심장을 덜컥 흔들었다. 하트. 그는 그 이모티콘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가에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건 실수라도 나한텐 기적이야. 창밖으로 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 사이엔 아직 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예기치 못한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불빛은 더 짙어지고 조용한 와인바 한켠에서 새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실아야,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홍 사장 덕이지? 문숙희가 와인잔을 흔들며 웃었다. 주시라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못 이긴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 나도 누군가한테 예뻐 보이고 싶고 챙김받고 싶었거든. 그 말에 윤원경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다. 근데 말이야, 홍 사장이 조리원에 자주 드나든다더라. 그쪽 간호사랑 아는 사이래. 순간 실아의 웃음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언경아. 그냥 들은 얘기야. 사람 입에 오르내릴 만큼 다정하다고 하니까. 혹시 그 남자 또 바람 피우는 거 아냐? 탁,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실아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지 못한 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람 나한테 그런 짓 안 해. 언경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전에 강민보한테도 그렇게 했잖아. 그 순간 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문숙희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야, 언경아. 너 왜 그래? 그냥 농담이잖아. 하지만 언경은 고개를 돌리며 덧붙였다. 농담이든 뭐든 이번에도 똑같은 결말이면 어쩌려고. 마리까지 또 상처 주면 넌 진짜 용서 못 받을 거야. 실아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 사람 믿을 거야. 그녀의 발소리가 와인바의 고요한 음악을 거칠게 가르며 사라졌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시라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꾹 쥐었다. 화면 속엔 엄기분 외숙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외숙모, 강민보가 병원에 왔어요? 뭐라고? 말이 데리고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 말 진짜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엄기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시라, 또 내 감정으로 난리치는 거니? 언제까지 내 감정만 앞세울 거야? 제발 좀 성숙해져. 그 말에 시라의 눈이 커졌다. 성숙? 그럼 내 딸이 상처받는 건 괜찮아요? 내가 그 남자한테 또 속는 건 괜찮냐고요? 네가 속은 거야.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엄기분의 냉정한 목소리가 전화를 끊는 순간까지 이어졌다. 뚝 신호음이 끊기자 시라는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손에서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이 짧은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다들 날 무시해. 내가 바보라서 그래.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잠시 후 다시 와인바 문이 열리고 문숙희가 뛰어나왔다. 시라야, 진정해.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 하지만 시라는 이미 눈물이 번진 얼굴로 술집 옆 골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내가 틀렸는지 그들이 틀렸는지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술병을 집어들고 뚜껑도 따지 않은 채 들고 나왔다.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다. 민보든 홍 사장이든 이번엔 내가 먼저 끝을 봐. 시라는 조리원 앞에 도착해 서 있었다. 새하얀 벽,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밝은 복도. 그곳에서 홍 사장이 간호사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술병을 쥔 채 덜덜 떨렸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에게 운명이라 말했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역시 내가 또 속았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시라는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병원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다. 그녀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당하지 않아. 누가 날 비웃든 나도 사람이라고. 그녀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분노와 불안의 잔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조리원 유리창 너머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엔 연민과 두려움 그리고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강마리는 코트를 여미며 주시라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온종일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홍 사장이 엄마에게 했던 말들, 조리원에서 본 그 장면, 그리고 형광등 아래에서 번진 그의 미소까지. 모든 게 덧씌워진 듯 섞여 있었다. 한 번만 제대로 보자.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 속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남자를 믿을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멀리서 자동차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마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향 바로 홍 사장이 늘 쓰던 향이었다. 그와 함께 내린 여자는 조리원에서 봤던 바로 그 간호사였다. 그녀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쪽 애기 생각보다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홍 사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손이 무심히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마리의 손이 떨렸다. 역시 사기꾼 맞았어.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은 더 이상 엄마의 연인이 아니었다. 그건 또 한 번 가족을 무너뜨릴 거짓의 얼굴이었다. 홍 사장은 간호사를 태워보내고 차에 몸을 기대며 전화를 꺼냈다. 시라 씨, 아직 안 주무셨죠? 내일 식사 어때요? 그 말에 마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거짓말쟁이.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마리는 한 발, 또 한 발 걸어나갔다. 구두굽 소리가 고요한 밤길에 또렷하게 울렸다. 홍 사장이 고개를 돌렸다. 마리 씨? 그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마리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가면 같은 미소가 붙어 있었다. 조리원에서 봤어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게 오해예요. 그 친구는 조리원 간호사예요. 그냥 환자 일로. 환자 일. 마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환자 일이라면서 우리 애기 얘기를 하던데요? 그쪽 애기 생각보다 빨리 큰다고요? 홍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그냥 농담. 그 농담 때문에 한 여자가 무너질 거예요. 그 여자가 제 엄마거든요. 마리의 말은 낮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힘이 있었다. 마리 씨, 잠깐 진정해요. 제가 시라 씨를 정말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단지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아니면 그 여자한테도 같은 말 했어요? 홍 사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리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엄마는 당신 믿어요. 또 한 번 인생 걸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이용했네요. 이용이라니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마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아빠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정리할게요. 그녀의 말에 홍 사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라니 강민보 씨 말이에요? 그래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이름이죠. 마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다. 홍 사장이 간호사와 다정히 웃던 조리원 복도 CCTV 캡처였다. 이거 내일 아침이면 엄마도 보시겠죠? 잠깐만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 마리는 돌아서 걸음을 옮겼다. 홍 사장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피했다. 엄마는 당신을 믿었지만 난 아니에요. 엄마 대신 내가 지킬게요. 그녀는 걸음을 옮기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밤하늘엔 겨울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별빛이 마리의 눈가를 스쳤다. 그녀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엔 결의와 단단한 빛이 섞여 있었다. 멀리서 엄마의 창문 불빛이 보였다. 그 안에서 주시라가 혼자 웃으며 홍 사장의 메시지를 읽고 있었다. 내일은 꼭 당신을 웃게 해드릴게요. 그 한 문장조차 마리에겐 독처럼 느껴졌다. 마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이번엔 내가 먼저 막을게. 그녀의 눈에 번진 불빛이 천천히 흐려졌다.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강민보. 마리야, 너 요즘 괜찮니?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전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하지만 마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정리될 테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마리는 한 걸음 내딛었다. 진실의 문턱 앞에서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뜻이죠. 다음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